2024년 11월 토요일 오후 일산 아파트 서재. 박준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바이러스 검사, 디스크 정리. 아버지의 컴퓨터 고치러 온 거였어요. 폴더들을 확인합니다. 그때 이상한 폴더가 보입니다. 클릭.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준서가 멈칫합니다. 왜 비밀번호가? 20분 후 폴더가 열립니다. 수백 개의 영상 파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준서가 하나를 클릭합니다. 재생, 어두운 방, 침대, 어린 여자아이. 싫어요. 아빠, 울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준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파일을 엽니다. 2020년, 2023년, 2024년. 같은 여자, 자란 모습. 준서가 최근 파일을 엽니다. 2024년 10월 30일. 화면 속 남자 목소리. 지혜야,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혜, 내 동생? 박지혜, 준서가 영상을 끕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챕터 1 숨겨진 폴더.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 박준서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28살. IT 대기업 대리. 입사 4년 차였어요.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준서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지 3년째. 회사 생활은 괜찮았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서야, 오늘 시간 있니? 네, 왜요? 아빠 컴퓨터가 또 이상하대. 좀 봐줄래? 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 박철수. 엄마가 2013년에 재혼하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17살. 친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이었어요. 준서가 4살 때.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준서를 키웠어요. 13년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혼했을 때 준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박철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서한테 잘해줬어요. 용돈도 주고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줬습니다. 양자로도 입적해줬어요. 박준서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금속 부품 제조업. 직원 30명 정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고마워, 아들. 오후 2시. 준서는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30평대 깔끔한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정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아빠는요? 회사 나가셨어. 토요일에도 바쁘시대. 준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컴퓨터 어디 있어요? 서재에 있어. 가봐. 준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데스크톱이 있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이 느렸어요. 역시 문제네. 준서는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 확인.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부분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드 디스크 용량이 부족했거든요.
폴더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문서, 사진, 동영상, 평범한 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폴더 하나가 보였어요. 이름은 2019-0315였습니다. 숫자만 나열돼 있었어요. 준서는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잠겨 있었어요. 뭐지? 준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번호까지 걸어둘 파일이라니. 혹시 회사 기밀 자료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무언가? 준서는 비밀번호를 풀기로 했어요. IT 전문가였으니까요. 20분 후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왜 이렇게 오래된 파일들을? 준서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있어.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준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버지 목소리, 울고 있는 여자. 준서는 급히 영상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준서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여자,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또 다른 파일. 2020년 3월 10일. 같은 여자. 이제 20살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있을 뿐. 준서는 파일 목록을 봤습니다. 수백 개였어요. 준서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그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다 됐니? 준서는 깜짝 놀라 영상을 껐어요. 아, 네. 거의요. 차 한잔 할래? 괜찮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서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본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준서는 USB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증거야. 이건 증거를 남겨야 해. 복사가 끝났습니다. 준서는 폴더를 다시 잠갔어요.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엄마, 다 고쳤어요. 고마워, 아들. 저녁 먹고 갈래?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오, 준서 왔구나. 네, 컴퓨터 고치러 왔어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덕분에 편하네. 준서는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밥은? 약속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준서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13년간의 범죄가 들어있어. 준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 준서는 가장 최근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열흘 전이었어요.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여자. 이제 25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설마. 준서는 급히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 박지혜. 아버지의 친딸. 준서의 의붓 여동생. 2013년 엄마가 재혼했을 때 처음 만났었어요. 당시 지혜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4살.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서한테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게 사춘기려니 했어요. 새 가족이 생겨서 어색한 거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는 이미 2년 동안 아버지한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서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지혜는 혼자였던 거죠. 친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했다고만 했어요. 준서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 사니까. 하지만 지금 준서는 알았어요. 엄마가 도망간 거야. 지혜를 두고 준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 동안 지혜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서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의 얼굴, 12살 때 울던 모습, 25살이 된 지금 표정 없는 모습. 준서는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준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지혜가 왔습니다. 준서는 지혜를 봤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요즘 일은 어때?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힘들지? 괜찮아요. 또 같은 대답.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지혜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아버지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밥 좀 먹어. 너무 말랐어. 지혜의 손이 멈췄어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혜한테. 식사가 끝났어요. 지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어머니가 말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지혜가 나갔습니다. 준서는 화장실에 간다며 뒤따라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돌아봤어요.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뭐가? 그냥 요즘 힘든 거 있으면. 지혜가 준서를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지혜야, 오빠한테 말해줘도 돼. 뭐든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준서를 한번 보더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차장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준서는 알았습니다. 지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13년간 침묵했던 사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해. 더 많이. 그날 밤, 준서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동 정서 학대, 성인 가족 성폭행 피해자, 신고 방법, 글들을 읽었어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준서는 알았어요. 지혜도 그럴 거라는 것을. 그럼 내가 해야 해. 내가 신고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야. 아니, 양아버지지만 11년을 함께 살았어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대학도 보내줬고, 이름도 줬고, 하지만 지혜한테는 13년간 지옥이었어. 준서는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 안에 증거가 있어. 이걸 경찰에 주면 돼. 그럼 끝이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13년. 13년 동안 혼자 버텼어.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해. 준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찰청 사이트를 찾았어요. 신고 방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클릭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그리고 지혜의 의견도 들어보고, 준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들, 조용한 세상.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알았어요. 이 폭풍의 끝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챕터 23년 전 그날, 월요일 아침, 준서는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준서 대리님, 이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후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멍하니 서류를 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리님? 아, 미안. 다시 볼게.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씹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준서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준서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13년 전, 일산 아파트. 지혜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김미영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빠 박철수는 회사에서 곧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아빠 오셨대.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영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왔어요? 응. 오늘 피곤하네.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42살. 회사 운영하느라 늘 바빴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씻고 나와요. 그래. 박철수가 씻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 세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지혜야,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아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김미영은 남편을 봤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결혼한 지 16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미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밤 9시 김미영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났어요. 지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네, 아빠.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박철수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문을 닫지? 박철수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리 와봐. 공부해야 하는데요. 잠깐만.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의자를 돌렸어요. 박철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어? 네, 아빠. 박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너 오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학원 끝나고 바로 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빠, 진짜예요. 닥쳐.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박철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다음부터 늦으면 가만 안 둬. 이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더 혼난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들리지 않게 2011년 11월 8개월 후 그 일 이후 박철수의 폭언과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했어요. 지혜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슬퍼할 거야. 가족이 무너질 거야. 지혜는 혼자 견뎠어요. 12살 아이가. 어느 날 저녁, 김미영은 지혜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말이 없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잠갔어요. 무슨 일 있나? 김미영은 걱정됐습니다. 밤 10시, 김미영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지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 흐, 흐. 김미영은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조용히 해. 김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소리. 남편 목소리였어요. 김미영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여보, 문 열어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 잠깐만.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야.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나왔어요.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악몽 꿔서 들어갔어. 김미영은 남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김미영이 달려갔어요. 이불을 걷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김미영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김미영은 돌아봤어요.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김미영의 옷을 잡았어요. 엄마, 조용히 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다가왔어요. 여보, 오해야. 내가 뭘. 나가요.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박철수는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김미영은 지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몰랐어. 지혜는 울었어요. 김미영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영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지혜 데리고 나갈 거예요. 박철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혼?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나가? 어디로? 어디든요. 돈은? 김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였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어?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김미영은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한다고?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지. 지혜가 증언할 것 같아? 김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신고하면 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도 죽이고 지혜도 죽인다. 김미영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 죽여. 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김미영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조용히 살아. 박철수가 회사로 나갔습니다. 김미영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혜를 어떻게 지키지?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혼자 도망치기로. 미안해, 지혜야. 엄마는 겁쟁이야. 당신을 지킬 수 없어. 어느 날 새벽, 김미영은 집을 나왔습니다. 지혜는 자고 있었어요. 김미영은 지혜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딸을 봤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짐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으니까요. 지혜가 깨어나면 엄마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혼자 남겨졌다는 걸. 하지만 김미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이, 죽음이. 김미영은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행.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를 용서해줘. 2024년 11월 현재. 준서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혜야. 12살 때부터. 그리고 엄마는 도망갔어. 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딸을 두고 갈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박철수. 준서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혜한테는 괴물이었어요. 준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어요. 지혜는 13년을 혼자 버텼어. 엄마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2013년에 우리 엄마가 들어왔지. 나도 함께.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알아.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해야 해.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지혜야, 나 다 알아.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말이 안 됐어요. 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서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서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 네, 누구세요? 저는 박지의 친어머니입니다. 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영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서는 숨을 멈췄어요. 지혜 친어머니, 13년 전 도망간 그 사람. 어떻게 제 번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저녁 7시 일산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혜의 친엄마. 왜 지금 나타난 거지? 13년 만에? 준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월의 차가운 비. 준서의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웠어요. 분노가, 슬픔이, 그리고 결심이. 지혜를 구해야 해. 13년은 너무 길었어. 이제 끝내야 해. 챕터 3 어머니의 귀환. 다음 날 화요일. 준서는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김미영과의 약속.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준서 대리님, 퇴근하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약속 있어서. 일찍 가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6시 30분. 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를 찾았어요. 스타벅스 일산역점. 김미영이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서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준서는 긴장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왜 지금 나타난 걸까? 7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 수척한 얼굴, 눈가에 주름이 많았어요. 여자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준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준서 씨죠? 네. 저는 김미영입니다. 준서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김미영이 앉았습니다. 준서는 김미영을 봤어요. 지혜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차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지혜한테 물어봤어요. 지혜가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전쯤. 준서는 놀랐습니다. 지혜가 만났어요? 아니요. 거절당했어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연하죠. 13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누가 반겨주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준서 씨 번호는 알려줬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준서는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왜 내 번호를? 혹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가? 김미영이 준서를 봤어요. 준서 씨 혹시 아시나요? 뭐요? 지혜가 당하고 있다는 걸.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13년 전에 봤어요.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겁쟁이처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2011년 11월이었어요. 지혜가 12살 때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사람이 박철수가 지혜한테 하는 짓을.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신고하면 나도 죽이고 지혜도 죽인다고.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네. 김미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지혜를 두고 가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박철수는. 준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1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부산에 있었어요. 왜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김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지혜가 우는 모습, 저를 원망하는 모습.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뭘 하시려고요?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준서는 김미영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그래서 준서 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김미영이 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서 씨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라니요? 아버지 컴퓨터에서 찾았어요. 숨겨진 폴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3년치 영상이 들어있어요.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3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 개의 파일이요. 김미영은 USB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경찰에 주면 네, 증거가 됩니다. 김미영이 준서를 봤어요. 왜 아직 안 주셨어요?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은 알았어요. 박철수가 준서 씨 아버지니까요. 양아버지예요. 하지만 11년을 함께 살았죠. 김미영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준서 씨, 지혜는 13년을 견뎠어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혜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준서는 알았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같이 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저와 준서 씨가 힘을 합쳐요. 어떻게요? 이 USB를 경찰에 제출해요. 그리고 제가 증언할게요. 증언이요? 네, 2011년에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알겠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하죠.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지혜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지혜가 원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알아요. 준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혜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문자 보내보세요. 준서는 문자를 썼습니다. 지혜야, 나 준서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전화 좀 해줄래? 전송. 5분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어떡하죠?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준서는 일어났습니다. 지혜 집 아세요? 주소는 알아요. 한 달 전에 알아냈거든요.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요. 김미영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김미영이 가리켰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준서는 놀랐어요. 지혜가 여기서 살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 3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집에 없나 봐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오다 멈췄습니다. 준서와 김미영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와? 지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혜야, 할 얘기가 있어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김미영을 봤어요. 엄마도 왔어? 지혜야. 김미영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지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지 마요. 지혜야, 엄마가. 엄마. 13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래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지혜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알아.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영상 봤어. 아버지 컴퓨터에서.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13년치 전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나는 몰랐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몰랐다고? 응.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 지혜는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참았던 눈물 쏟아져 나왔어요. 김미영이 달려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혜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지혜는 침대에 앉았어요. 준서와 김미영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 알았어? 일주일 전.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소용없어. 왜 소용없어? 증거 없어. 내가 증언할 수도 없고. 준서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있어. 지혜가 USB를 봤어요. 그게 뭔데? 13년치 영상. 전부 여기 들어있어.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 준서가 김미영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2011년에 직접 봤어. 증언할 수 있어. 지혜는 김미영을 봤습니다.
엄마는 그때 날 두고 도망갔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미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너를 구하고 싶어. 지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는 감옥 갈 거야.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 하지만 올해 지혜가 준서를 봤어요. 너도 힘들어지겠네. 괜찮아. 가족이 무너질 텐데. 상관없어.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우리는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지혜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뭐? 신고해. 경찰에. 지혜가 준서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3년은 충분해. 이제 끝내고 싶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김미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혜야. 용기 내줘서.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언제 신고할까? 내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알겠어. 준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청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일산서 부경찰서에 갈게. 내일 오후 2시. 나도 갈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도 돼. 아니, 내가 가야 해. 내일이니까. 김미영도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증언해야죠. 세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일산서 부경찰서. 13년간의 침묵을 끝낼 시간.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소파에 앉았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아니, 시작되겠지. 준서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서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니까요. 챕터 4 정의의 칼날.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준서는 일산서 부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지혜와 김미영이 내렸습니다. 지혜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준서 오빠, 왔구나. 준서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옆에 있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서가 말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저는 여성 청소년과 이선영 경위입니다. 이선영이 세 사람을 봤습니다. 피해자분이 누구신가요? 지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혜요. 이선영이 메모했습니다. 나이는요? 25이요. 가해자는 누구신가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친아버지, 박철수요. 이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이군요. 네. 언제부터 피해를 당하셨나요?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요. 13년이요? 네. 이선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진술하시기 힘드시죠? 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USB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해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13년치 전부. 이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가해자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가해자와 어떤 관계신가요? 양아버지입니다. 제 어머니가 2013년에 박철수와 재혼했어요.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 확인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 이선영이 하나를 열었습니다. 2011년 파일. 재생이 시작됐어요. 화면을 본 이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초 만에 껐어요. 충분합니다. 이선영이 USB를 뺐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박지의 친어머니입니다. 피해자 어머니시군요. 네, 2011년 11월에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사람이 지혜한테.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갔어요. 겁이 나서. 그때 신고는 안 하셨나요? 못했어요. 협박당했어요. 이선영이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분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와 김미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어요. 준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오후 5시 30분.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지혜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응. 다 했어. 지혜가 주저앉았어요.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선영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요.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이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밤 안에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혜가 준서를 봤어요. 오빠, 이제 끝난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뭐가? 정의가. 그날 밤 9시. 박철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서 있었어요.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정순이가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경찰이 박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 억울해요.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어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친딸 13년간 성폭행 혐의 체포. 기사가 나왔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73세까지 13년간 친딸한테 인간 쓰레기네. 무기징역 처벌해야. 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준서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또. 준서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서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경찰한테 잡혀갔어. 알아요. 알아? 너 알고 있었어? 네. 뭐라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혜한테 13년 동안.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지혜를 13년 동안 성폭행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정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증거? 영상이요. 아버지가 직접 찍은 거.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준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준서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지혜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잠 못 잤어? 응. 계속 생각났어. 뭐가? 진수라는 거. 그때 일들. 지혜가 커피를 마셨어요. 오빠 언론에 나왔더라. 봤어. 댓글 봤어? 응. 다들 욕하더라. 아버지한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해. 13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잖아. 응. 이제 알았어. 지혜가 준서를 봤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믿어줘서. 도와줘서.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계모. 정순이 이모는 어때? 충격받으셨어. 미안해. 오빠 가족이 무너졌잖아.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무너진 가족이었어. 뭐? 지혜 내가 고통받는데 우리가 몰랐잖아. 그게 진짜 무너진 거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11월 20일 검찰이 박철수를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정서적 학대,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가 나열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철수는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13년간 친딸 학대하고 성인된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 지역 유지로 알려진 중소기업 대표의 이중생활. 피해자 증언 지옥 같았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딸 학대 성폭행범 박철수 엄벌 처벌 청원.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준서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준서 대리 아버지가 뉴스 봤어? 세상에.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녁. 준서는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 아빠 변호할 거야. 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도 도와줘. 제발. 못 도와드려요. 준서야. 아버지는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 해요.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혜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것도 최악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준서는 지혜와 김미영을 만났어요. 재판 날짜 나왔어? 응. 다음 달 15일이래.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준비 많이 해야겠네.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 김미영이 말했어요. 국선 변호사님인데 아동학대 및 성폭력 전문이래. 다행이네. 세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눈 오네. 응. 예쁘다. 지혜가 웃었어요. 1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웃음을 봤어요. 잘했어. 옳은 일을 했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새하얗게 마치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챕터 5 용서와 시작.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준서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와 김미영 옆에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박철수가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맞습니까? 네.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철수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친딸 박지혜를 상습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피해자는 2011년 당시 만 12세 미성년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폭언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총 347개의 파일이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또한 피해자의 친모 김미영 씨가 2011년 11월 범행을 목격했으나 피고인의 협박으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처입니다. 2012년에 이혼했습니다. 2011년 11월에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혜방에서 그 사람이 지혜를 폭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협박당했습니다. 신고하면 저와 지혜를 죽이겠다고. 김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왜 증언하시는 겁니까?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김미영이 박철수를 봤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지혜의 차례였습니다. 지혜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피해 기간이 13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는 게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다른 가족은 몰랐고 저는 혼자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3년은 충분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박철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가 일어났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철수가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박철수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13년 이상 지속된 상습 범행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며 범행 시작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겼으나 이는 오히려 명백한 범죄 증거가 됐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시절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도망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된 학대와 성폭력은 가장 비열한 범죄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배상에 충당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철수가 끌려나갔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준서가 지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지혜야. 응, 끝났어. 김미영도 다가와 지혜를 안았어요. 지혜야, 고생했어.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혜 씨, 한 말씀, 소감이 어떠세요? 준서가 기자들을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응, 73세니까. 거의 평생이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해. 끝났는데도 실감이 안 나. 시간이 걸릴 거야. 김미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엄마랑? 응. 혼자 살지 말고. 지혜는 망설였어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어?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왔지만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까? 가족을 무너뜨렸는데.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무너진 가족이었어. 지혜가 고통받는 걸 몰랐던 가족. 그게 진짜 무너진 거지. 준서는 평화로웠습니다. 1년 후 2026년 1월 15일
판결 1년 후 준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와 김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빠, 왔어? 어서 와. 세 사람이 앉았어요. 요즘 어때? 준서가 물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담 계속 받고 있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도움돼? 많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김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지혜가 요즘 대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짜? 응. 사회복지학과. 지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서.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잘했어, 지혜야. 고마워, 오빠. 오빠 덕분이야. 내가 뭘. 오빠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응.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김미영이 웃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지혜가 겪었던 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 씨는 어때요? 계모분이랑은? 아직 연락 안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세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 후회 안 해? 뭘? 신고한 거, 가족 무너진 거. 준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정말? 응. 이건 옳은 일이었어. 준서가 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오빠. 나도 고마워. 왜? 용기 내줘서, 신고하기로 결심해줘서. 지혜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얗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준서는 혼자 걸었습니다. 한강공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봤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를 봤어요.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서야.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알아.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제 알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혜한테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같은 집에 살았는데 몰랐어. 그게 내 잘못이야.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야, 지혜 좀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준서는 생각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도 힘내세요. 응,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준서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혜가 웃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준서는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혈육이라도 악은 악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을 순 없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게 진짜 용기다. 준서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에필로그 2026년 11월 지혜는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김미영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되고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최근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정순이와도 가끔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준서, 지혜, 김미영. 카페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